경찰이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와 착취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로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직 교사였고 피해자는 제자였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성폭력과 경제적 착취를 당한 피해 여성의 이야기를 먼저 김용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A씨가 강모 씨를 처음 만난 건 2006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강 씨는 당시 이웃 학교 현직 교사, 논술 동아리 지도교사였습니다. 논술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어서 처음에 만나게 되었어요. 내성적 성격에 부모와 소원했던 A씨. 수업은 상담으로 이어졌고 강 씨는 A씨에게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무슨 처음에 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모가 너를 제대로 케어를 못해 자기가 아빠 같은 사람이 돼주겠다. 강 씨를 아빠라고 부르며 믿고 따르던 어느 날 변신을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적 신체와 판매 신체가 그거를 넘을 때 충만한 신체가 하는 거지. 이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내밀한 신체 사진을 찍게 하더니 이내 성관계까지 요구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참여선 이런 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랑 잘 쓰이네. 이 시기 A씨의 일기에선 변신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납니다. 강 씨의 요구는 끝내 성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막 구체적으로 하고 그거 힘들다 얘기했더니 제가 되게 비싸게 부는 거고 유세를 떤다. 대학에 진학한 뒤 A씨는 강 씨 집으로 옮겨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과는 사실상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유와 협박, 체벌을 되풀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4시간, 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것 같거든요. 또 틈나면은 뭔가 부르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성적인 착취가 이루어지고 무릎 꼭지 같은 거를 막 자로 피멍이 들 때까지 맞거나. 교묘하고 끈질긴 착취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가 차린 과외반과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는데 임금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A씨의 계좌 기록, 돈이 입금 뒤 곧바로 인출됩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강 씨가 1억 원 넘게 가로챘다고 주장합니다. 2016년 그 생활에서 벗어난 A씨. 그 뒤로도 여러 해가 지났지만 A씨는 지금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을 지금도 다르게 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힘들거든요. 빨리 밝혀지고 처벌받고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이제라도 용기를 냈으니까.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강 씨에게 착취당한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10명이 넘는데 모두 제자들로 이 강 씨 집에서 합숙까지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년 전까지 교사였던 강 씨의 배우자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박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강 씨의 가족과 합숙한 제자들은 남녀를 합쳐 10여 명에 이릅니다. 강 씨는 물론 그의 아내도 이들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적 학대를 돕고 부추겼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부인이랑 가해자가 저희를 막 시키면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제가 막 갖게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시키면서. 현재는 부부 모두 교단을 떠난 상태지만 강 씨의 아내도 당시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모든 걸 그냥 완전한 노예였다. 완전. 성적 학대와 임금 착취는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이런 생활이 어떻게 10년 넘게 가능했을까? 강 씨는 논술 동아리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근데 이 무지가 더 나쁜 거야. 무지라는 건 선택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 철학 이론을 앞세운 화려한 말솜씨에 학생들은 금세 그에게 빠져들곤 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같아요. 말도 진짜 잘하고 사람이 되게 맑아요. 다른 사이비 교주들처럼. 기존 제자들에게 지인을 더 데려오게 하는 피라미드식 운영으로 몸집을 불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단에 끌어들여오는 방식으로. 복종 수준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식으로
순종을 유도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 하면은 누가 언니고 동생 같은 나이고 아니고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사람을 잘 모시고 그렇게 만들고 계속 지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약자의 환심을 산 뒤 심리 지배를 하는 그루밍, 가스라이팅 범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분석합니다. 특별한 관계를 구성을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키고 조금씩 더 뭔가 자신의 뜻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더 발을 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종속된 상태로 만드는 것. 일부 제자들은 지금도 피해자라는 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A 씨와 한 차례 실수가 있었다면서도 나머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준강간치상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아내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형입니다. 네, 10대들을 노린 성착취 실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청소년들이 현실만큼 익숙하게 느끼는 이 메타버스에서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착취를 하고 SNS 같은 다른 수단으로 성범죄 영역을 넓혀가는 겁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 가상세계 플랫폼 제페토입니다. 아바타를 꾸밀 수 있고 채팅이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 10대들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16살 청소년으로 설정한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20대라는 한 남성은 미성년자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합니다. 술은 몇 번 마셔봤어요. 같이 술 한잔 해보실래요? 자, 뭐 둘이 마시다가 둘이 입맞춤을 할 수도 있는 거고. 30대라고 밝힌 남성은 취재진 아바타에게 누우라고 하더니 야한 농담을 건넨 뒤 통화를 통해 성적 행동을 유도합니다. 지금도 만지고 있어? 말하기가 쑥스럽지. 처음에 너무 많이 하면 그렇다. 메타버스 내에서 아동 성범죄 행태가 늘자 검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논의로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제페토에서 만난 상대방을 상대로 이제 성착취물을 제작을 해서 보내도록 한 행위, 외부에서 실제로 만나서 이제 성범죄까지 간 행위,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범죄는 SNS 등으로 플랫폼을 옮겨가며 더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 패턴은 똑같습니다. 네, 정말 똑같습니다. 성착취를 할 수 있도록 상당히 유용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 온라인 성범죄는 진화하지만 규제와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업체들은 사실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게. 지난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명 중 5명은 집행유예, 나머지 5명 중 1명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KBS는 이번 한 주 용기 있는 제보와 취재를 통해 온라인 성착취범 L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비단 L뿐이 아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살펴보니 인터넷 강사, 초등학교 교사들까지 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황다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누적 다운로드 1000만 회가 넘는 인기 모바일 게임. 13살 A양은 이 게임을 통해 손모 씨를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강사인데다 SNS에서 청소년 공부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라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온라인 친구가 된 손 씨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을 부추기며 음란물을 보내더니 그걸 미끼로 협박과 성착취가 이어졌습니다. 음란물 본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 그게 싫으면 영상을 찍어 보내라. 15살 B양도 같은 게임에서 손 씨를 만났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되자 손 씨를 믿고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는데 다른 어른에게 성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습니다. L이 그랬던 것처럼 손 씨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협박으로부터 도와주겠다며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처럼 개방된 공간이었지만 손 씨는 피해자를 인근 건물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상대가 되어주고 도와주는 척하더니 성을 착취하는 이 수법.
석 달 동안 미성년자 9명이 손 씨에게 당했습니다. 1심에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존감이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인 그런 위협이나 협박인데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학생만 124명에 이릅니다. 현직 교사인 김모 씨는 아동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른처럼 대우해주는 척하면서 몸매를 보고 싶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유인하는 그루밍 수법을 썼습니다. 1,900여 개의 성착취물이 그렇게 제작됐습니다.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습니다. SNS로 접근하고 심리를 이용하는 성착취 수법. 범죄자 L은 어디에나 있었던 겁니다. 안 하면은 이제 약간 소외가 되고 현실에서의 사람보다는 이제 사이버에서 대화를 하고 오히려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10대의 비중은 가장 빠르게 늘어 최다 연령대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유포와 유포 협박 등이 과반에 이릅니다. 사건이 터지면 따라잡는 식의 수사로는 성착취 범죄의 뿌리를 뽑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논의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아저씨는 민서 진짜 사랑해. 네, 듣기 거북한 이 목소리. 이 어른이 청소년에게 채팅 앱이나 SNS 같은 데서 성적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리적으로 길들여서 성범죄에 이용하는 온라인 그루밍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죠. 이 지난해 9월 관련 법이 바뀌면서 온라인에서 어린이와 성적인 대화만 해도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익명인데다 또 SNS 통화나 채팅은 쉽게 지울 수 있어서 적발이나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KBS 시사기획 창팀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취재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성인 배우들이 정신과 교수와 변호사, 아동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아 각각 13살과 15살, 17살을 연기했습니다. 우선 13살 아동에게 30대라고 밝힌 남성이 접근합니다.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니거든? 안 만나면 나쁜 사람 아니잖아. 너는 13살이고 아저씨는 32이고 그래서 뭐 만나면 뭐해? 이 남성은 만나지 않으면 괜찮다며 아이에게 사귀자고 제안합니다. 우리 폰으로 야 사귀자. 이렇게 통화하고 그냥 뭐 라인하고. 13살이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통화가 이어지자 성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너 키스 안 해봤지? 네. 알았어 아저씨가 잘 가르쳐줄게. 또 문화상품권을 보내고 용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용돈 줄 테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저씨한테 사랑한다 이야기 해봐봐. 결국 집 근처로 찾아오겠다는 말까지 건넵니다. 아저씨가 너 집 부근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요. 저 때문에 수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응. 이걸 계속 받고 싶거든요. 부모님이 알면 야단 맞을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주는 거죠. 계속 주는 게 고립시키고 비밀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15살과 17살의 경우도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건 마찬가지. 통화 중에 몸 사진을 요구하고 불쾌한 동영상을 보냅니다. 어떤 거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17살인데. 안 돼요. 천장만 보여줘. 잠시라도 봐봐. 뭐 이런데. 올려봐. 그냥 어서 못 올렸네. 위기 청소년 개념이 가출 청소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온라인에 접속하는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아동 성착취물은 적발된 것만 2017년 600여 건에서 지난해 2,60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인터넷 가상 세계인 메타버스가 요즘 아이들에게 새로운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0대 후반 남성이 메타버스에서 알게 된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11살 김모 양은
지난달 네이버의 메타버스인 제페토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성인인지를 못했고 꼬마 왕자로서 알아서 계속 쉽게 접근했고 쉽게 그 가상공간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까 애가 점점 더 빠져들고 김양 부모는 이 남성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려고 길들이는 그루밍 성폭력을 시도했다며 한국 경찰과 김양이 체류 중인 캐나다 경찰에 각각 신고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네이버 측에서 남성 신원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인데 수사가 잘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적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외국에 있으면 임의로 그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는 이상 그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 제페토의 국내 이용자 가운데 절반은 7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신고된 메타버스 성범죄 사건은 노출 사진을 요구해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경우 등이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윤현서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이 메타버스 성범죄는 어떤 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해 9월 개정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 성착취를 목적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또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례가 적기 때문에 이번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네. 그 캐나다 현지 경찰에도 이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까? 어떤가요? 네, 우리보다는 더 적극적이었다고 피해자 측은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요구하고 또 가해자의 신원 파악이라던가 또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가 먼저인데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신고 즉시 경찰이 피해 아동의 집을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또 미국 경찰과의 공조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캐나다 쪽은 더 적극적이군요. 이 제페토 운영사가 네이버인데 네이버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모니터링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적인 단어 등의 금지어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숨기거나 삭제한다고 합니다. 또 문제가 되는 계정은 일정 기간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어 몇 개만 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이런 걸 피해갈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가입할 때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정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페토 측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도 일주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요. 저희 취재가 시작되자 아이디 접속 차단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런 가상세계에서의 성범죄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뭐 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스스로 범죄 행위를 차단하거나 또 수사기관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예. 이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가 됐고요. 또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가상세계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많이 쓰기 때문에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또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현서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